수의과대학의 진윤석 선생님이십니다. 진윤석 선생님께서는 2016년에 수의사 면허 취득하신 다음에 수의장교로 근무하셨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내과 석사과정을 이수하시고 현재는 임상수의사로도 근무하시면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병행 중에 있으십니다. 네, 오늘 발표는 네 가지 실제 엑소종 관련된 케이스들을 임상 케이스들을 발표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 기회를 마련해주신 이정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오태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진윤석입니다. 이번 연구는 사가율의 중간엽 조기세포 엑소종을 활용한 개 신장질환 치료 가능성을 탐구하는 임상 사례 연구입니다. 이번 연구의 배경입니다. 개의 신보전은 복잡한 질환이고 기존의 치료법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치료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간엽 줄기세포에 유래한 엑소점이 신부전을 가진 개의 치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당뇨병, 췌장염, 심장병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서도 엑소점의 치료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엑소점 치료법을 통해 심장질환을 가진 반려견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줄기세포 치료는 조직 재생과 염증 완화의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가율의 중간 줄기세포를 사용할 경우 면역 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타가율의 줄기세포는 29 생존율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줄기세포 배양과 저장에는 높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활용의 경제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엑소점 치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중간엽 줄기세포 유래의 엑소점은 줄기세포와 비교적 유사한 치료 효과를 지니며 면역 반응 없이 조직 재생과 질병 조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 배양과 달리 엑소점은 공정 개발을 통해 대량으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적용이 용이한 편입니다. 이처럼 엑소점 치료는 줄기세포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효율적인 치료법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엑소점 치료 이점에 대해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낮은 면역성. 줄기세포에 비해 면역 반응 위험이 낮아 보다 안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둘째, 효과인자로서 엑소점은 세포 간 신호 전달과 조직 재생, 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효율적인 전달. 엑소점의 작은 크기는 체내 전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여 생체 적합성을 높입니다. 사진은 피하 주사한 표시된 엑소점이 전신적으로 퍼지고 특히 피부, 신장, 간, 손으로 잘 분포하는 걸 나타냅니다. 넷째, 조직 재생 촉진. 신장 기능 회복과 염증 완화를 지원하며 신부전 관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엑소점은 신장 섬유화를 줄이고 조직 손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엑소점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항상 요소의 증가를 유도하고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며 신장 세포의 생존율을 높입니다. 면역 조절 측면에서도 엑소점은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반응을 촉진하며 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면역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여 과도한 염증 반응 억제 효과를 보입니다. 즉시 사용 가능. 엑소점은 장기간 저장할 수 있으며 임상 환경에서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엑소점은 GNG 셀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엑소점 생산 공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개의 지방 조직 등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확보하여 마스터 셀뱅크에 저장한 후 이를 이용해 배양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효소를 사용한 줄기세포 확보 방법 대신에 엘라스타제랑 디스파제를 쓰지 않고 다량의 세포를 확보할 수 있는 3DGC 프레저빙 컬처 기술을 활용하여 세포의 특성을 유지하며 증식합니다. 이후 롤러버튼 매스 컬처를 통해 대량으로 줄기세포를 생산합니다. 세포에서 엑소점을 분리하기 위해 TFF 기반의 분리 및 정제 기술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원하는 순도와 품질의 엑소점이 확보됩니다. 정제된 엑소점은 영하 80도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엑소점 출처하는 중간엽 줄기세포는 분화 능력이 확인되고 마커도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앞에 줄기세포로부터 추출한 엑소좀은 CD9 및 CD81과 같은 엑소좀 표지를 가지고 있고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소좀은 나노입자 분석을 통해 크기와 농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번 엑소좀이 분석 결과에서 피크가 높게 나타나 순도가 매우 높아 임상적 적용 시 유리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엑소즘의 높은 순도는 치료 효과와 신뢰성을 높이며 조직 재생 및 염증 완화 같은 주요 치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연구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엽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치료가 개 신부전에 미치는 잠재적 치료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연구에는 신부전 진단을 받은 반려견 4마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보호자의 관리하에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며 당뇨병, 췌장염, 심장병 등의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여한 반려견은 1에서 2주 동안 수액 치료를 포함한 일반적인 신부전 치료를 받았지만 비유액 및 크레아틴 농도가 여전히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강아지들의 보호자들은 기존 치료법의 부족한 효과를 확인한 후 연구에 동의하여 참여했습니다. 엑소좀 50억 개를 피하에 투여하여 보조치료로서 사용했고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장 기능과 임상 증상을 1에서 2주 이상 관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혈액 검사를 통해 비유액 크레아틴인 SDMA 수치를 분석하고 회복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4단계 식욕평가 척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식욕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단계는 평소 수준의 섭취량, 3단계는 평소의 50% 이상, 2단계는 50% 미만, 1단계는 최소 섭취, 그리고 0단계는 섭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치료 후 변화 여부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인 세모입니다. 5살 6개월 보더콜리입니다. 세모미는 동물병 내원 시 무기력과 식욕부진을 주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검사를 통해 당뇨병, 전염병성 췌장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른 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간 중에 급성 신부전으로 진행된 신장질환이 진단되었습니다. 기존 치료는 인슐린 항생제, 진통제, 항고토제와 함께 수익요법, 프레메진 등의 신부전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처치를 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기간 중 세모미에게 2차례 엑소좀 주사를 시행하였고 신장 기능 및 임상 증상의 개선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세보면은 사실 제가 처음부터 본 건 아니고 동료 수의사 관리 하에 2023년 8월 29일부터 당뇨와 췌장 치료를 위해서 입원했었습니다. 이번 당일에는 신장 관련된 지표는 정상이었고, 근데 이번 7일차에도 식욕저하가 지속되고 기력저하나 활력이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혈액 검사 결과 아조테미아가 확인되었습니다. 9월 7일부터는 제가 세보면을 담당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신수치가 그리고 식욕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9월 10일까지 처치한 결과 보호자분에게 엑소좀 치료를 임상적으로 시도해보자고 제안하였고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엑소좀을 당일 바로 처치하였습니다. 12일, 13일 양일간 엑소좀 치료를 시행한 결과 비유액과 비유액 수치는 13일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크레아틴 수치는 13일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3일부터는 소량의 식이 섭취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9월 16일까지 점진적인 개선이 나타났고 16일에는 정상적인 식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유액 수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개선 양상이 명확히 보여 보호자 요청에 따라 세보면 퇴원하였고 퇴원 이후에도 신수치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식욕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감미 췌장 관련해서 AST, CPL은 엑소좀 처치 후에도 별다른 상승 없었고 경과에 따라 개선이 보였습니다. 엑소좀 치료 후 세범의 건강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습니다. 식욕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치료 후 4일 만에 정상적인 식사량을 회복하였고 퇴원 후에도 안정적인 섭취가 지속되었습니다. 신장 기능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초기 증가했던 비유액이 감소하고 크레아틴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장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습니다. 간 및 췌장에 대한 AST, CPL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적인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엑소좀 치료가 신부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기존 치료법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경우 신장 질환 치료의 효과적 접근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1살 요크쇼테리어 이쁜이입니다. 이쁜이는 식욕부진으로 병원에 내원했고 검사 결과 췌장염과 만성신부전이 진단되었습니다. 초기 치료로 수액이나 크레메진 등 처치를 했지만 충분한 회복을 보이지 못했고 엑소점을 처치했고 수술하였지만 엑소점을 이후 한 차례 더 처치하였습니다.
기존에 만성 체지방을 관리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23년 7월 25일 식욕저혈 조증으로 내원했고 그날 신부전이 진단됨에 따라 진단 후 7일간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로 신장지표는 개선되었지만 식욕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동물병원 환경이 강아지에게는 스트레스 유발하거나 밥을 안 먹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자분의 이제 경제적 이유도 고려해서 보호자분은 퇴원을 결정하였고 5일간 집에서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증상 호전이 없었고 비유행과 크레아틴도 다시 상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6일 보호자분에게 엑소존 치료를 임상적으로 한번 시도해보자 말씀드렸고 동의하에 또 당일 즉시 엑소존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통원 치료를 지속하면서 신장 지표와 식욕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신부전으로서 비유행 수치는 완전히 정상 범위에 회복되지 않았고 크레아틴 수치는 여전히 다소 높은 상태는 유지하였습니다. 엑소존 적용 후 2달간은 특별한 주증 호소 없이 양호하게 지내는 편이었는데, 근데 2달 뒤인 10월 2일 이뿐 있는 식욕저혈 조증으로 다시 내원했습니다. 엑소존 치료를 재시행하였고 다시 일정 수준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엑소존 치료 이뿐의 건강 상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습니다. 식욕도 회복된 양상을 보였고 신수치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음에도 엑소존 치료 이후 안정적인 상태를 약 2달간 유지했고 이후 식욕저하가 다시 발생했을 때 엑소존 치료를 재적용한 결과 추가적인 임상적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엑소존 치료가 만성 신질환을 가진 반려동물에게 보조치료 옵션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엑소존은 반복적인 치료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만성 신장 질환 관리에 더욱 적합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 회복이 신장 기능 개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치료 안정된 상태가 유지된 점은 엑소존 치료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12살 중성화된 암컷 말티즈 아지입니다. 아지는 식욕부진 주증으로 동물병원에 내원했고 기존의 점액종성 2000판 변성증 C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식욕부진을 주증으로 내원하기 얼마 전 폐소종이 발생하였으며 심장 평가 후 이뇨제 용량을 증량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장병 관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심장병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심신증후로 진단하였습니다. 증량했었던 이뇨제 프로세마이드로 강아지 심장병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약물입니다. 동물병원 임상 환경에서는 심장병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뇨제 사용 때문에 신부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됩니다. 또한 입원하면서 최소한의 수액 처치를 시행했으나 신수치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뇨제 감량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치료를 진행했어도 호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엑소존 처치를 진행했습니다. 23년 9월 24일 크레아틴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식욕이 감소되어 보호자분에게 동요과 엑소존 적용하였습니다. 9월 26일 재평가 시에 식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비유행 크레아틴도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뇨제는 감량하지 않았고 폐소중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26일 퇴원하였고 이러한 개선 양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지의 식욕은 엑소존 적용 후 빠르게 회복되었고 지속적인 관찰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신장 기능 지표인 비유행과 크레아틴 수치도 엑소존 치료 후 정상 범위로 내려갔으며 특히 신부전 관리 목적 사용한 이뇨제를 감량 없이 유지했음에도 신장 기능이 이후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엑소존 치료는 신장병, 신부전 동시에 가진 강아지에게 부작용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신부전을 동시에 겪는 반려동물에 대한 조기 엑소존 치료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심장 질환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 엑소존 치료를 신속히 적용하면 신장 기능의 악화를 방지하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15살 암컷 말티즈 예삐입니다. 식욕부진으로 동물병원에 내원했고 기존에도 심신증후군을 진단받고 그리고 2000판 변성증 C단계로 진단받은 상태였습니다. 식욕부진은 심신증후의 원인으로 보였고 보호자분의 우려로 수액 처치는 전혀 하지 않고 유산균과 크레민 정도만 사용하였고 근데 뚜렷한 개선은 없었습니다. 이뇨제 감량은 어려운 상태였고 보호자분과 논의하여 일주간 3번에 걸쳐서 엑소존 처치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예삐는 신부전 관리 기간이 길고 그에 따른 심신증후군도 수주 이상 지속된 상태였습니다. 예삐의 식욕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보호자분이 느끼기에 2023년 12월 31일에는 식욕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보호자와 상의한 결과 엑소존 치료를 일주간 3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31일 첫 엑소줌 적용 후 보호자로부터 다음 날부터 식욕이 약간씩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1월 2일 그리고 1월 7일까지 엑소줌을 3회 적용하였고 1월 21일 재평가 결과 신장 지표도 개선되었고 보호자는 1월 7일 이후부터는 평소 이상의 식욕을 보여준다고 보호자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식욕 저하는 보호자분에게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예삐는 엑소전 치료 후 2주 동안 식욕이 개선되었고 비유행 크레아틴도 감소된 상태 유지되었습니다. 수개월간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냈고 폐소종 없이 관리됐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엑소전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짧은 기간 내 반복적인 엑소전 치료가 충분히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신부전 및 심신부전이 진행된 환자에서도 상태를 안정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엑소점 치료가 질환의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치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소개된 강아지 신부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성 신부전이 세보미, 만성 신부전이 이쁜이, 심신 증후군을 발생한 신부전이 아지오 에피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신부전에서 엑소점은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장 질환에서 엑소점 치료의 잠재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즉각적인 치료 접근성입니다. 중간염 줄기세포와 달리 엑소점 치료는 결정이 내려진 즉시 시행할 수 있고 사전 준비된 솔루션으로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관된 식욕 회복과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자의 전반적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식욕이 모든 사례에서 엑소점 처치 후 개선된 경향을 보였으며 동물병원 내원한 보호자분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장 기능의 향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치료 후 혈액 내 심수치가 감소되고 신장 기능이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엑소점 치료가 신장 보조 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높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엑소점 치료는 당뇨병, 췌장염, 신장 같은 동반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도 별다른 합병증 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신장 질환 치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엑소점의 조기 및 반복 투여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엑소점은 초기에 투여되었을 때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치료가 진행될수록 신장 조직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엑소점 치료는 신부전에 대하여 표준생 요법 및 신부전 치료제와 함께 보완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엑소점 치료는 신장 질환 관리에서 안정성이 높은 치료법을 평가됩니다. 연구 사례에서 엑소점 치료 후 별다른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치료를 받은 반려견들의 건강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입원 연구의 한계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입원 연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들에서도 당뇨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인슐린이라든가 심장 관련 약물을 한 번이라도 건너뛸 경우 치명적 예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부전이 노령에서 많이 나타나는 만큼 단순히 신부전만이 아닌 동반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프로토콜이 달라지거나 평가를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 나타난 경우도 많지만 어느 정도 개선된 이후에는 이제 우리 강아지 좋아졌으니까 동반 이제 안 가도 되겠다 하면서 연락을 씹거나 평가를 안 한 경우도 있었고 혈액검사 진행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욕은 좋아지지만 피검사는 안 할래요 하고 말씀해 주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혈액검사나 병원을 내원하는 것도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은 엑소전 치료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홍보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접근성이 많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엑소전 치료를 권했을 때 이에 응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개선이 없어서 절박한 상황에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케이스는 여기에 소개된 것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식욕 개선된 건 명확하나 이후 평가가 어려워서 여기에 넣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계에서 발전입니다. 첫 번째, 아직 용량과 투여순이 결정된 정형화된 프로토콜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100억 파티클을 1주간, 4주간 주사 후 이후 월 1회씩 주사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에 따른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가설들은 지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엑소점의 생산 비용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치료제 개발에 있어 경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염 줄기세포 유형 엑소점은 생산 기술 발전과 대량 생산 체계 구축으로 인해 비용 효율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엑소점 투여 원가는 2에서 3만 원 수준입니다. 결론입니다.
중간엽 줄기세포에 유리한 엑소점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의 신장 기능과 임상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유망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 연구에 사용한 엑소점은 GNC 셀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로우에서 질문 있으시면 정도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문대학교 박상현입니다. 엑소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동물 쪽에서는 지금 이미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지금 5 빌리언인가요? 5 네. 빌리언에 관련된 있는 파티클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여러 번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그게 적용된 건지 일단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엑소점 파티클 이런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그 50개 조사를 하던 거는 그 비용 효용성이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적합했습니다. 생산량을 지금 개발 중인 방법에서는 엑소점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50억 개 정도가 좀 가성비 맞게 만들어지는 거였고 그래서 이후는 지금 100억 개 정도 만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아직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엑소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갖는 것은 스마트 엑소점 여러 가지 안티바디나 펩타이드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동물 쪽에서는 그렇게 엔지니어드 된 엑소점을 사용하는데 레귤레이션 전혀 문제가 없나요? 혹시? 일단은 법적인 제한은 없고 지금 이번 케이스는 사실 2년 전 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거는 개발하고 있고 조금씩 실행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발표할 만큼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김윤석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